안녕하세요. 심리 상담사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인의 사랑 타기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 50대 여자가 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혼하게 됐어요. 네. 그 이혼하고 나서부터 그 50대 여자가 혼자 이 경제적인 부분, 이혼했을 때 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죠? 요즘 뭐 여자들이 혼자 살기 힘들죠, 아이 데리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살다가 그 여자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남성을 만나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네. 근데 그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인생의 변화가 많이 찾아왔어요. 네. 어떤 게 찾아왔느냐면 그냥 그전에 남편만 알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네.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다른 또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네.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네, 이제 뭐 의뢰인께서는 50대로서 네. 아들을 두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속에서 우연히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남친을 만나는데 네. 그 남친이 뭐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살고 있는 남친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순종해주고 웃어주고 연락이 오면 즉각 연락해주고 이랬을 때 남자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 것까지도 나름대로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의 돈을 꾸준히 주고 카드를 준대요. 네. 그 카드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카드를 주는데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너무 많이 써도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써줘야지 너무 많이 쓰면 네. 나중에 카드를 제지를 들어올 수 있대나요.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나면서 그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전에는 그렇게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던 여자가 네. 그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들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 관계 형성이라든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 비애감 같은 것들이 또 있대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어때요? 여자를 만난다 하면 네.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비애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남자 만나는 거는 뭐 현대 사회는 뭐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첫 남자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요. 여자가 연락 오면 연락 잘 해주고 일단 한 남자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아픔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일단 모든 포커스들을 맞춰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 봐요. 네. 그 한 남자로 인해서 그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보다 조금 연하인 남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네. 지금 처음에 만드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되니까 만났고 네. 또 다른 한 남자는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리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거는 그 처음에 만난 남자처럼 많지는 않지만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선물도 잘 사주고 옷도 잘 사주고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여자가 제일 마음이 상실되는 그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뭐냐 하면 그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를 어떤 도구처럼 엔조이로 뭐 생각하니까. 네. 그런 도구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뭐 전화 뭐 즉각 받아주고 만나자고 네, 바로 만나주고 네. 자기 어딜 동해서 어디 가자 하면 가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여인의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도구화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비애감 같은 걸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혼이라는 거 또 첫 남자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이 조금 전에 한 남자가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남성이 한 여성의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100만 원 주는 거 200만 원도 주는 겁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신혼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생활비를 다 갖다 주지만 중간에 50대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파도 쳐서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믿는 만큼 그 50대 여성분은 또 살아가다 보니까 육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를 또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 50대 여성은 삶의 가치관,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아프지 않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아들을 또 이혼하면서 함께 이제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50대 여성분들은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서 모든 포커스를 남친에게 맞춰서 같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행복의 터널들 함께 동행하는 이런 가치관이 같이 정립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래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뭐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여자랑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방 가서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조금 뭐랄까 내성적이고 좀 활발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술을 잘 먹더라고요. 또 술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흐트러짐은 없는데 완전 노는 스타일이 틀려지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뭐 율동도 너무 잘하고 아무튼 그 안에서 막 흥을 다 이렇게 흥을 돋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남자,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타의 또 남자들이 또 몇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돈을 많이 축적을 했더라고. 생각 외로 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의뢰인께서 그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집도 사고 또 여타의 사람들한테 돈놀이를 하더라고요. 돈놀이도 하고 또 자기는 운동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겉보기에는. 그때 뭐 옛날에도 그랬듯이 뭐 그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실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오랫동안 그 생활을 진짜 이 고개사가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그 사랑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사랑을 해나가면서 아들 문제, 내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제 뭐 나름대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랑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뭐 여러 남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주변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남자를 만나서 추하게 가느니 뭐 추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개인의 사람은 장단점이 있듯이 그 장점만을 제어만 잘해준다면 이상이 없는데 분명히 아픔, 사람은 늘 가슴속에 행복과 불행,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거는 마지막 쓰러지는 그 시간까지 흐르는 물처럼 음양오행, 음이 남자라고 하면 양이 여자라고 하면 음과 양이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정서적인 건강,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서적인 건강을 같이 함께 동행해 준다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상대의 남자들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여자가 상대가 있으니까 바람을 피겠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18년 동안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18년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골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이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자기는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 농사일을 거들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남자가 은퇴를 했대요, 지금은. 네. 근데 18년 동안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난 거를 18년 시점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18년 동안 나를 그렇게 네. 나는 자식 키울라, 뭐 집안 살림할라, 또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시부모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남편이 18년 동안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은퇴를 하고 보니 그 남자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네. 뭐 말하는 것도 배기 싫고, 같이 네. 잠자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서 네. 자기는 헤어지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을 받은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남자가 봤을 때 지금 당신처럼 농사 짓고 뭐 시부모 모시고 또 애들 관리하고 이런 관리 다 하면서 자기는 막 이 예모적으로 하나도 꾸미지도 않고 막 지저분하게 막 네. 이렇게 있는 여자하고 그 18년 동안 그 남편을 만난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여자들 꼭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예쁘고 젊고 꾸미고 이런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봤을 때 어떤 여자한테 마음이 가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를 생각해봐라. 네. 남자 이상이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는 소리가 그건 좀 이해가 가네요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다 다른 관리는 잘했는데 남편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내 관리를 좀 해가지고 남편 관리를 좀 잘해봐라.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지금 아내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누굴 선택하겠냐고 물었어요. 누굴 네. 선택하겠어요? 만약 선생님이라면? 네. 저는 뭐 제 마음속에는 일단 당연히 조광지철을 선택을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8년 동안 바람을 폈다고 하면은 뭐 헤어지는 기로에 있다면은 뭐 100% 아름다운 여성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남자는 아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예쁜 여자는 그 남자 관리만 잘했지 다른 관리는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아내는 남편 관리는 못했지만 네. 농사 관리, 가정 관리, 시부모 관리, 자식 관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 때 어느 정도 기간은 그 네. 여자하고 놀겠지만 종족에는 아내를 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람 피는 남자들이 진실로 좋아하는 나를 예를 들어 네. 여자를 좋아하는 네. 그런 깊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떠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아마 여자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느끼지 않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여자들이 자기가 가정에 있다든가 이런 여자들은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네. 이 남자한테 올인을 했다가 상처를 받아서 큰 네. 시리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인한테 나는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런 사랑 타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한 사람에도 진실되게 어느 정도는 좀 사귀는 게 좋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여자가 타고난 그런 끼가 있는 여성이죠. 끼가 있는 여성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네.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한 여성이 여러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 여성들은 뭐 많이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이제 의뢰인께서는 결국 한 남자를 만나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모로 이제 해결이 되다가 또 중간에 또 나이 좀 어린 남성들도 만나고 또 그러다가 또 여러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랑을 해나가는데 그 의뢰인께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여러 남자를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정신적인 건강 50대 좀 넘어가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뭔가 또 의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연히 이제 좋은 남성을 만나면은 그 남성에게 가치관이 곧 중심체인데 본능적인 중심체들을 잘 남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는 건 나쁘지만 남성들에게 립 서비스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거는 늘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부분들만 잘하면 남친들이 이 여성이 쓰러져서 아프면 내가 100만 원 해줄까 1000만 원 해줄까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이 이 부분들을 정말 명심을 해야 돼요. 잘만 여성들이 남자들에게만 제어만 잘해주면 남자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 300만 원 줘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 500만 원 줘야 되겠다. 이런 헌신적인 게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만 잘해주면은 이 여성에게도 또한 누군가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내들이 조금 네. 이 영원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내 남편이 됐다고 해서 네. 이제는 내 거야 생각하고 막 함부로 네.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차림새나 이런 거를 뭐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내 남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네. 또 내가 조금 더 남편에게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네. 네. 우리들이 어디 나갈 때는 최대한 막 이렇게 막 꾸미고 나가잖아요. 근데 남편 앞에서는 정말 네. 뭐 옷 매무시고 뭐 차림새고 뭐고 말이고 뭐고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네. 남자들이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밖으로 노는 멋있고 거예요, 예쁘고 젊고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으로 눈이 돌아가는 돌리게 거예요. 되는 경우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여자들이 조금 더 네. 남편 관리하는데 네. 또 자기 관리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남자들이 밖으로 도는 그런 경우를 네. 많이 보는데 그런 거를 제지할 수 있는 거는 여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조금 바람도 덜 피우고 가정적인 네.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여성들이 이 남성들에게만 정말 이 밀어내지 않고 따뜻하게만 해준다면 정말 남성들은 내 아낙네를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밀어내다 보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모텔 속에 들어가면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말 우리 심리25 상담사들에게 전화 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흐르는 물처럼 음양오행, 음 어둡고 양 밝고 남과 여가 살아가면서 밝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가치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상대방의 지적은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순간 사랑하고 싶어 밀어내는 순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게 뭔가는 서로가 순종해 주는 거 그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사 이상호였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